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 이곳 맘카페에 여전히 시댁 얘기가 참 많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 젊은 세댁들에게 할 말은 하고 살으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 연 끊고 사는 제 시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큰아이는 타 지역 대학교 들어가 지금 독립해 있고, 작은 아이는 고3이라 아침이랑 밤에 얼굴 잠깐 보는 게 다예요. 아이들 이렇게 다 클 동안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밤에 고요히 혼자 있으면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둥둥 지나갑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 때문에 참 힘들었네요. 꼬장꼬장한 시아버지와 목소리 큰 시어머니, 그리고 답 없는 이기적인 신우 때문에 어린애들 두고 이혼도 몇 번 할 뻔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며 이해해 주었기에 이혼까진 안 하고, 그 덕에 다행히 애들이 고생을 안 했죠. 물론 저는 시댁이랑 완전히 연 끊었고, 남편만 시댁 대소사일에 잠깐씩 갔다 오는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 시댁은 돈도 별로 없는 집안이지만 시아버지가 교사 출신이고 대대로 양반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넘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분들입니다. 진짜 대대로 양반이었는지는 확인 불가합니다. 저는 식수 관련 사업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편인데다 제가 장녀라 결혼할 때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에 2, 3천만 원 정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니 저희 친정에서 억소리 나게 해주니까 그냥 아예 안 주겠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신들 자존심이 더 중요하신 것 같아서요. 대신 나중에 당신들 죽으면 경기도에 있는 몇십억짜리 땅 그거 가지라고 하시더니, 알고 보니 시댁 땅도 아니고 시할머니 선에서 이미 팔린 땅이던데요. 이래저래 허풍뿐인 집안이죠. 시부모님 처음에는 저희 집안이 장사하는 집이라 별 볼 일 없다 하시며 대놓고 무시하시더니, 친정에서 저희 신혼집 하라고 2억 내주신 거 보고는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그래놓고는 본인 아들이 처가에서 돈 받아서 기라도 죽을까봐 더 대단하게 목소리 키우시더군요. 네 처가에서 돈 대준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 그래봤자 장사하는 집이고 우리처럼 대대로 양반에 교육자 집안 몇 없어. 우리 아들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대접받을 건 당당히 요구해서 절대로 네 부인한테 잡혀 살지 말거라. 알겠냐? 라고 신혼 초에 저 있는 앞에서 대놓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시어머니더군요. 그래놓고 술주정했다며 기억 안 나는 척 하시더군요. 명절 시집살이도 대단했죠. 남편이 명절 같은 공휴일 때 더 바쁜 직업이라 총각 때는 본가에 잘 가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결혼하고 나서는 무조건 와야 한다더군요. 결혼 후 첫 명절에 남편이 못 가니 며느리 혼자라도 와야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새벽 기차 타고 시댁 내려가 사흘 내리 음식 만들고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일하는 며느리이고 친정에도 가고 싶은데 꼭 이틀 자라고 하시더군요. 하루만 자고 친정 가겠다고 하니 신우가 방방 뛰면서, 첫 명절인데 어떻게 딸랑 하루만 자고 가?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뭘 모른다. 라고 난리치고 시부모님도 저더러 정없다고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그때는 저도 순진하게, 그런가? 원래 첫 명절엔 시댁에 더 오래 있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다 난리를 치며 제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마냥 다그쳤으니까요. 무슨 음식도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만드는지, 시댁이 큰 집이 아니라 집에 오는 친척도 없는데 무슨 전을 20인분은 만들더라고요. 양반 집들은 원래 명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넌 친정에서 어떻게 했냐? 저희는 엄마가 명절에도 일하실 때 많아서 굳이 이렇게 요리 안 했고 사 먹을 때도 많았어요. 제사도 없고요. 뭔 놈의 집안이. 아니다. 너희 집이 많이 자유분방한가 보구나. 앞으로 우리 집안일 많이 배워둬라. 장사하는 집안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라고 하시며 무시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음식 반 이상을 신우가 다 싸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거 신우가 시댁 갈 때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신우가 명절을 본인 친정 먼저 세고 그 다음 시댁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시댁에서 음식하기 싫다고 본인 친정인 제 시댁에서 요리한 거 가져가는 거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내 신우 좋으라고 콜록거리면서 기름 전쟁 치렀나 싶어서요. 그렇게 신우가 시댁에 떠나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저더러 가라고 보내주시더군요. 그렇게 뒤늦게 기차역 가니 이미 다 매진이더라고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긴 죽어도 싫어서 그날 새벽 첫 차 기다리면서 기차역에서 울며 노숙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댁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도무지 정이 붙지가 않았죠. 게다가 신우는 저더러 며느리돌이, 올케돌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는 왜 그렇게 지 친정에 붙어 있는지요. 시어머니랑 전화하면 맨날 집에 신우 있더라고요. 아이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바로 본인 친정 건너와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흉은 오지게도 보는지 허구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는 새언니, 우리 엄마 오늘 목이 좀 아파서 병원 갔는데 편도선이 많이 부었다더라.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 좀 해. 라고 하거나 언니, 이번 달에 우리 집 언제 올 거야? 우리 집 소파 바꿔야 하는 거 알지? 오빠랑 같이 내려와서 우리 엄마 아빠 가구 좀 둘러보게 해드려. 오빠 못 오면 언니라도 혼자 내려오고. 알았지? 라며 시부모님 사소한 일까지 다 제가 챙기게 조종하더라고요. 맨날 붙어있는 본인이나 자기 친정 챙길 것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기에 신우 이름만 떠도 심장이 쿵쿵거리며 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전화 안 오게 해주겠다며 신우한테 한마디 따끔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한동안 연락이 안 오길래 해결됐나 싶었는데 그 몇 주 후 시댁에 내려갔다가 난리 겪었습니다. 신우가 제 얼굴 보자마자 울면서 언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분열나게 생겼어. 오빠가 나더러 신우짓 하지 말라더라? 순진한 우리 오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언니가 시킨 거지? 나 언니 무서워서 전화기에 번호도 지웠어.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 안 건 거야. 알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시부모님은 쯧쯧거리며 올케란 자고로 현명해야 하거늘 네가 경솔했다.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 여동생인데 그렇게 험담을 하고 그러니 네 신우가 너보다 어리지만은 그래도 결혼도 먼저 했고 이것저것 너보다 아는 게 많은 야물딱진 아이라 너한테 조언해주는 거야. 그게 그렇게 고깝디? 라고 하시며 다 제 탓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그게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가씨가 너무 자주 전화를 걸어서. 가족끼리 전화 좀 할 수 있지 뭐 그래요? 언니, 내가 시자 붙었다고 차별하는 거야? 언니는 친정이랑 전화 안 해요? 그럼 나나 우리 엄마랑도 자주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더군요. 신우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이 시댁 식구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신우는 본인 시댁에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던데요. 신우 시댁이 좁아 터져서 자주 가기 싫다고 한탄하는 것도 봤고 신우의 시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시는 바람에 신혼의 부부가 한 달에 80만 원씩 보내줘야 한다며 우는 소리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염치 없는 노인네라고 저희 시모랑 둘이 험담하는 것도 봤고요. 그러면서 지 올케인 저한테는 시자 붙었다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용돈 문제로 저를 무지하게 갈궜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거든요. 제 남편이 당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갖고 왔고 저는 2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친정에다가는 돈 들여도 저희 잘 살라며 한사코 돌려주세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현금으로 드린 적 없고 다 선물 사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받으시니까요. 시댁에서는 선물 완전 싫어하세요. 오로지 현금입니다. 어버이날에 양가에 발 마사지 기계 사갖고 갔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며 아직까지 애용 중이시고 시댁에서는 그거 보자마자 뭐 이런 걸 사갖고 왔어 쓸데없게 도로 반품을 해서 돈으로 가까우든지 해라 하시며 기분 나쁜 티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아들 키운 값이라 하며 한 달에 50만 원씩 요구하셨습니다. 남편이 총각 때부터 매달 보내온 용돈이었고 결혼할 때도 그 부분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신우가 50만 원 너무 적지 않냐며 불만을 제기하더군요. 그때야 오빠 혼자 버니까 50만 원만 보내라고 한 거지. 지금은 둘이 버는데 너무 적지 않아? 둘이 합쳐 한 달에 500 넘게 벌잖아. 그러면 집에 보내는 돈도 좀 올려야지. 우리 엄마 아빠 오빠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어. 나는 공부 못해서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우리 오빠는 공부 잘해서 학원비도 많이 들었는걸? 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속으로 네 부모가 네 오빠 키운 값을 왜 나한테까지 청구하냐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놈의 올케란 족쇄가 뭔지 결혼 초에는 그저 참았네요. 게다가 신우가 둘째 임신했을 때는 저희더러 차를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알아봐서 일부러 싼 중고차로 고른 거라며 선심 쓰듯 말하길래 제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다가 가족 싸움 대판 났었네요. 차 못 사준다고 했더니 그러면 1,000만 원이라도 달라며 신우 시댁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자기네들이 여유가 없다며 저희더러 좀 도와달라고 대놓고 지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맞벌이인 저희 부부를 물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은 무슨 가전이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지 전자레인지 바꿔달라, 식기세척기 놓아달라 툭하면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시모는 자기 입으로 저한테 사달라고 하면 가오상하니 꼭 신우 시키더라고요. 시모 당신은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척 다 하고 신우 앞장 세워 저희한테 돈 타낸 다음 그 돈을 신우랑 둘이 나눠 갖는 것 같았어요. 무슨 사기꾼 집단도 아니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만 많고 해주는 건 없는 시댁. 전생에 저한테 빚이라도 진 사람들 마냥 그렇게 노동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고 돈 타내고 싶어 난리더군요. 그러다가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얘기가 좀 달라졌죠. 첫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벤트가 많았어요. 유산할 뻔도 했었고 또 제가 임신성 당뇨로 고생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니큐에 오래 있었어요. 병원도 많이 들락날락하던 아이라 정신도 없었고 또 돈 들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해달라는 거 남편 선에서 다 커트되었죠. 우리도 돈이 없으니 남편이 그제야 알아서 쳐내더라고요. 그거 보고 다 자기가 불편해 봐야 아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곧 죽어도 50만 원씩 시댁에 보내야 했고 신우 돈 없다고 타령하면 몇십씩 보내줘야 했어요. 신우네 시아버지가 자주 아프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참 좁더군요. 신우네 시댁이 저희 친정이랑 같은 지역 살더라고요. 게다가 바로 아파트 옆 단지라 어르신들 다니는 병원도 같고 마트도 같은 데 다니시나 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도 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니시는데 알고 보니 신우네 시아버지도 그 병원 단골 환자이셔서 일전에 담소도 많이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도 여러 번 마주쳤기 때문에 신우네 시부모님이랑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예 부부끼리 아는 사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둘째 아이 낳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6년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 이야기하니 그런 인연이 있냐며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하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과 딸 각각의 사돈네 부부가 서로 알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신우가 은근히 불쾌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제 앞에서 은근히 자기네 시댁 까내리며 말했었거든요. 그게 내심 불안했던 모양인지. 언니, 사돈 어르신한테 그 얘기 안 했죠? 무슨 이야기예요, 아가씨? 아니, 내가 일전에 이야기한 것 있잖아. 우리 시부모님 자주 아프시고 돈 없다 어쩌고저쩌고 한 거. 아, 그 염치 없는 노인네라고 했던 거요? 아, 언니, 내가 또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아니, 언니가 잘못 들은 거야. 아무튼 그거 언니네 친정에 혹시 이야기했어? 아, 안 했죠. 왜요? 해드려요? 어머, 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얘기하지 말라고. 아, 물론 사돈 어르신께서 아셔도 조심하실 분들이겠지만.
라고 하며 본인이 시댁 욕한 거 자기 시댁 귀에 들어갈까봐 되게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니 시댁 갑질에 이골이 나 있기도 하고 애들 둘 낳으니 제법 대범해져서 할 말 다 받아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랑 시부모님도 저에게 처음처럼 대놓고 막 말하진 못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우가 일전엔 저를 만만하게 보았다면 이제는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아이들 핑계대고 시댁 자주 안 가게 됐죠. 저도 회사에서 직급 올라간 데다 애들 공부시킬 나이가 되어서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벼르던 동네에 넣었던 청약이 당첨된 거예요. 애들도 많이 크고 해서 42평짜리에 넣었는데 되더라고요. 친정에서 2억 도와주셔서 매매했던 2억 8천짜리 신혼집이 10년 정도 지나니 5억대로 훌쩍 뛰었고 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새 아파트 잔금 처리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버는 돈은 애들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축도 거의 못하고 다 쓰기만 했는데 솔직히 친정에서 보금자리 마련하라고 보태주신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 적시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 청약 되고 나서 친정에서는 너무 좋아하셨는데 시댁에서는 얼떨떨한 반응이더라고요.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댁은 무슨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내 가족이 40병대로 가냐. 너무 사치 부린다. 어쩐다. 잔소리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신혼집에 도와주신 돈 덕분에 매매한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뛰어서 앉아서 돈 벌었다. 그 돈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더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입이 쓴지 표정도 구겨지셨고요. 신우도 질투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간다고 언니네가? 거기 비싸지 않아? 괜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가랑이 찢어져. 애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교통 안 좋지 않아? 애들 학교도 더 멀어질 것 같은데 괜히 고생하겠다. 언니가 현명하게 좀 생각하지. 라고 하며 저를 후려치더군요. 교통이 안 좋긴 무슨.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똥 씹은 얼굴로 내리 깎지 못해 안달이더군요. 돈도 없고 삶이 여유롭지 못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너른 마음으로 참아줬습니다. 너무 참아준 게 문제일까요? 신우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신우가 본인 친정에다가 난리를 쳤나 봐요. 새언니는 친정에서 2억이나 보태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왜 본인한테는 얼마 해주지도 않았냐면서요. 결국 그 얘기가 가족 돈 싸움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돈 달라고 요구했나 봐요. 며칠 뒤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집 좀 내려올 수 있어? 라고 하길래 주말에 애들 데리고 과학관 간다고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자기네 생계가 달린 일이니 무조건 와서 얘기하라고 지랄하더라고요. 뭔 대단한 얘기길래 저러나 싶어 가봤습니다. 갔더니 시부모님 신우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집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아니고 시댁 집이요. 집을 팔아야겠다. 네?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이 집을 파시겠다고요? 그래, 팔아서 너도 주고 네 신혼에도 주고 그렇게 좀 나눠주기로 했다. 왜 벌써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고요? 그 말에 신우가 대뜸 끼어들더니 언니, 42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는 거 다 생각이 있어서 분양받은 거지? 큰 조카 지금 중학생인데 몇 년 안 있으면 독립할 때고 단촐한 식구들끼리 40평대 사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언니, 나 많이 힘들어. 우리 집 전세잖아. 몇 년 전부터 집주인이 계약 때마다 찔끔찔끔 전세금 올린다고. 언닌 처음부터 집 매매하고 들어가서 내 심정 모르지? 대출도 받을 만큼 받았고 우리 시댁에 들어가는 돈도 많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집 팔아서 나 좀 도와주시기로 했어. 아가씨, 애들도 많이 컸는데 차라리 일을 좀 하지 그래요? 돈도 없다면서 왜 결혼하고 나서 몇 년째 쭉 전업이에요. 사무실 나가는 게 싫으면 알바라도 좀 하시지. 부모님들 잘 사는 집 파시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도 딸 입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방방 뛰면서 저더러 지를 무시한다 난리더군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동감을 하지만서도 제 딸 앞에서 며느리 편드는 게 아니다 싶었는지 입을 꾹 다무시고요. 언니, 내가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벌겠다고 그래. 100몇 달이 벌어서 가게에 무슨 큰 도움이 된다고. 말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했어. 우리 엄마 아빠 집 팔고 오빠네 들어가기로 했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심지어 그걸 상의도 아니고 지금 통보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신우가 기도 안 죽고 답하더군요. 언니도 며느리 돌이 해야지. 그렇게 큰 집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할 참이야? 애들도 다 커서 손도 안 갈 텐데 뭐. 그리고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언니만 좋지 뭘 그래? 언니 그 잘난 직장 다니느라 저녁도 몇 끼 사 먹잖아. 우리 엄마랑 살면 시어머니 밥 먹고 언니도 좋지. 40평대에 방도 4개던데 하나 우리 부모님 드리고 그렇게 평화적으로 살아. 아가씨, 우리 집 방 4개인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관심 없다고 하더니.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는 걸 왜 아가씨가 멋대로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모시는 건 아가씨가 아니라 난데. 여기서 옳게 신우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다 같은 가족이고 부모님인데. 언니, 시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선 긋지 말아요. 언니 친정에서 돈 대줬다고 언니 친정만 부모님이에요? 며느리 돌이 안 할 거예요? 아가씨, 내가 언제 우리 친정에서 돈 대줬다고 친정만 챙겼다고 그래요? 그거 자격지심이에요. 나 그런 적 없고 오히려 저도 아가씨처럼 친정 말고 시댁에 돈 더 드렸어요. 아가씨는 친정에 붙어 살지만 난 친정보다 시댁에 더 자주 갔고요. 그 말에 신우가 방방 뛰며 자기한테 막말한다 난리치더군요. 그야말로 개판사판 싸움이 되었고 남편까지 끼어들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신우가 저를 밀며 정신 나간 년 어쩌고 욕까지 했거든요. 며느리 돌이? 그러는 너는 며느리 돌이 잘해서 맨날 친정 와서 시댁 욕하고 그러는 거니? 그래, 나 며느리 돌이 잘한다. 어쩔래? 그래? 그럼 확인 좀 해봐야겠네. 제가 헛웃음을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그 옆단지 사시는 여사님 번호 안다고 했지? 그분 번호 좀 알려줘. 왜? 우리 신우 시어머니라고 했던 그 여사님 말이야. 제가 말하자 신우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얼음이 되더군요. 내가 그분께 뭐 좀 여쭤봐야 해서 그래. 이 전화 끊으면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엄마.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정말 문자로 그분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귀에 대며 이야기했죠. 네, 안녕하세요. 김옥선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최숙자 씨 딸 되는 사람이고 동시에 여사님의 며느리 되는 다현 씨의 옳게 되는 사람인데요. 네네, 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라고 했더니 시부모님도 저더러 미쳤다면서 난리를 치시고 신우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폰을 빼앗으려 달려들더군요. 제가 계속 피하며 통화를 이어갔죠. 이런 통화 불쾌하시다는 거 아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요. 아가씨가 저한테 며느리 도리를 하라며 시부모님을 모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가씨는 여사님께 살갑게 잘하는 며느리인가요? 그럼 왜 안 모시고 따로 살까요? 저더러는 시부모님 모시라고 난리인데요. 그리고 자기 친정 엄마랑 아가씨네 시댁 욕을 그렇게 해요. 염치 없는 노인네들이라고 한 게 저는 아직도 귓가에 선하거든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털썩 주저앉으며 저더러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아,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댔잖아. 그만하라고. 라고 하길래 저는 말없이 신우를 바라보며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애초에 통화는 연결된 적도 없어요. 제가 그냥 전화한 척 한 거죠. 진짜 통화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신우가 힘이 다 빠진 듯 주저앉아 울었고 시부모님도 안색이 파리해진 얼굴로 손만 달달 떠시더군요. 아가씨, 내가 오늘은 전화 안 걸었지만 아가씨네 시어머니 번호는 있어요. 그거 명심해요. 아가씨가 나한테 한 번만 더 며느리 돌이 운운하면 나 아가씨 말대로 또라이 되어서 바로 전화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제 넘은 짓 하지 마요. 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자기 딸 겁을 주냐고 난리길래 진짜 전화 안 한 거에 고맙게 생각하시라 했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뭐 그렇게 그날 소동은 끝났습니다. 시부모님 집 팔고 저희 집 온다고 했던 건 당연히 없던 이야기 되었고요. 그게 거의 8, 9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 본 적 없습니다.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하던데 저는 당연히 가본 적도 없고요. 신우 바들바들 떨면서 제 욕 엄청 하겠죠. 그래봤자 자기 복장만 터지지 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신우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 안 들으니 명치에 얹힌 게 다 내려간 느낌이었고 시부모님 그 은근한 갑질도 안 당하고 살아서 삶이 아주 행복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무례한 인간들한텐 예의 갖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두 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경기도 맘입니다. 원래 운동선수였다가 관두고 아이 낳기 직전까지 태권도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체격도 좋고 키도 여자치고 큰 편입니다. 172cm에 몸무게 60kg인데요. 키가 워낙에 커서 그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여리여리함과는 거리가 먼 체격이지요. 제 시어머니는 키가 155cm인가 그러세요. 몸무게도 40kg이 안 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쭉 그렇게 마르고 왜소한 체형이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지켜주고 싶은 여리여리한 여자가 이상형이었던 시아버지는 선자리에 나온 제 시어머니를 보고 한눈에 반해 3번 만에 프로포즈를 하셨다네요. 그렇게 쭉 공주처럼 대접받아온 결혼 생활을 하셨댔고 아들 둘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제 남편과 시동생 둘 다 키가 180이 넘어요. 그렇게 작고 부서질 듯한 몸에서 저렇게 건장한 아들 둘이 나왔다니 좀처럼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랍니다. 시모는 그렇게 건장한 남자 셋 사이에서 한떨기 여린 들꽃처럼 사셨댔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었고 힘도 아주 세서 중학생 된 이후부터는 제가 엄마 아빠 도와주며 무거운 거 다 들고 살았습니다. 인형놀이, 피아노 이런 것보다는 남자애들이랑 격투기하고 애들이랑 무거운 공 같은 거 만들어서 투포한 놀이하고 뒷산에 누가 더 빨리 올라가나 시합하며 자랐죠. 그렇게 저는 운동신경도 좋아 자연스럽게 체대 갔고 대학 생활부터 20대 후반까지 운동선수 하다가 태권도 학원 사범님으로 취직해 일하게 된 거예요. 전 성격은 여성스러움과 거리가 멀고 괄괄스럽긴 하지만 마음이 약해 눈물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동물을 너무나 좋아했고 웃음이 많아 잘 웃는 편인데요. 그런 제 반전 모습에 반해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했고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하다 결혼하게 된 겁니다. 제가 술도 세요. 그래서 연애 때 남편이랑 술 먹으면 항상 남편이 먼저 뻗었기 때문에 제가 업고 집에 데려다 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경악한 게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우리 큰아들을 아가씨가 업고 온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한씨 방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도 첫 방문인데 음료수 정도는 사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등에다가는 건장한 남자를 업고 그걸로 모자라 음료수 세트까지 들고 온 저를 시모는 괴물 보듯 했고 처음 본 여성 타입에 놀란 시동생과 시아버님은 박수까지 치며 배잡고 웃으셨네요. 첫 만남부터 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연애하는 내내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죠. 그치만 시어머님 때문에 당황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했습니다. 어머님은 걸을 때 항상 제 옆에서 손잡고 걸으려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건가? 제가 마음에 드신 건가 싶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제 곁에 늘 있으려 하셨던 거예요.
우리 큰아들, 우리 좀 봐. 지영이랑 내 뒷모습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 내 등짝이 지영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반의 반은 오바다. 엄마가 키가 작으시니까 그렇지. 우리 뒷모습 좀 찍어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좀 보게. 그렇게 어머님은 뒤에 계시는 시아버지나 제 남편에게 저랑 어머님 사진을 찍어달라 자주 조르셨고, 찍힌 사진을 보며 깔깔 즐거워하셨습니다. 지영아, 넌 어쩜 이렇게 내 두세 배는 되니? 네 옆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애기 같아. 제가 등치가 좀 있긴 하죠, 어머님. 네가 여리여리하진 않지. 엄마, 지영이 보통 체격이야. 엄마가 워낙 작고 마르시니까 더 비교되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지영이가 얼굴엔 별로 살도 없고 정말 예쁘잖아. 듣다 못한 남편이 중재한답시고 제 칭찬을 해주면 어머님은 입을 삐쭉 내미시며 네 엄마 날씬하다고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야 아주. 라고 삐지셨죠. 그리고 제가 벗어놓은 옷들을 굳이 입어보시며 어머, 지영이가 입을 때는 그냥 티셔츠인데 내가 입으니까 원피스네 원피스야. 여보, 나 어때? 지영이 옷 입었는데 나 완전 파묻힌 것 같지 않아? 라고 하시더니 깔깔 웃으시더군요. 늘 그런 식이셨습니다. 제 옷이랑 어머님 옷을 굳이 꺼내 비교해가며 지영이 옷들이 다 내 옷의 2배네? 아니, 3배는 되려나? 하시는데 표정 보면 싱글벙글 저랑 몸집 비교하실 때가 최고로 즐거우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영화나 뮤지컬 같은 것도 보고 나면 꼭 제 생각이 난다며 저 데리고 한 번 더 와주시는 등 애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시어머니 그런 면이 피고는 했지만 싫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체형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콤플렉스 삼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어쩔 땐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첫 아이 임신하면서부터 살이 많이 찌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아이 임신하고 하던 운동을 관둬서인지 아니면 호르몬 때문인지는 몰라도 살이 정말 많이 쪘습니다. 172에 60 초반의 몸무게였는데 순식간에 70kg 중후반까지 찌더군요. 그래도 워낙에 근육이 많은 체질이라 그런지 남들 70대랑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치만 저 나름대로는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자기는 살이 쪄도 예뻐. 원래 얼굴도 예쁘잖아. 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아마도 호르몬 문제이기도 했는지 거울을 보면 눈물이 줄줄 나와 제 자신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 날카로워진 제 모습에 시댁 식구들도 조심하는 편이었죠. 아버님이랑 도련님도 절대 제 살 이야기 언급 안 하시고 볼 때보다 더 예뻐졌네. 임신하고 나서 피부도 더 좋아졌네 하면서 칭찬해주려 하셨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제가 칭찬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모습에 시어머니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식구들처럼 살 신경 쓰지 마라 하시더니 모두가 저 예쁘다 해주니 질투가 나신 듯 혼자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좀 찌긴 했네. 원래가 등치가 있는 체형이었는데. 그치만 뭐 어떡해. 애기 가지면 다들 변하는걸. 너무 우울해하지 마. 근데 나는 우리 아들들 가졌을 때도 이렇게 살찐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보, 그렇지? 나 임신했을 때 어땠어? 당신이 나는 뒤에서 보면 임신한 줄도 모르겠다고 만삭 때도 처녀 때만큼 이쁘고 날씬하다고 했었잖아. 그 말에 저는 어쩐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임신하고 살 많이 쪄서 속상해하는 거 알면서 굳이 또 체형 비교를 하신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러게요 어머님 하고 말았을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콕콕 박히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제 임신 기간 내내 에휴 살트겠다. 여자는 살트면 안 되는데 얼마나 미워지는데. 튼살 크림 있니? 많이 발라. 내가 사줄게. 너는 2개 사줄게. 남들보다 면적이 많잖아. 라고 하시거나
사람들이 나는 만삭 때도 요정 같다고 어찌나 놀라워 하든지 우리 큰아들 받아주신 선생님도 나같이 딱 배만 나온 산모 처음 봤다더라고. 그런 거 보면 사람 타고난 거 참 신기해. 나는 내일 모레 환갑인데 옷가게 가면은 직원들이 그렇게 20대 아가씨들 입는 옷을 권하더라고. 라며 사람 복장 터지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식사할 때 온 식구가 저더러 더 뽀얘졌다거나 예뻐졌다는 칭찬을 하시면 보란듯이 말을 끊고는 우리 새아가 원래 66 입지 않니? 지금은 77도 작지?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엄마랑 아울렛 가자. 내가 옷 사줄게. 아니다. 아울렛엔 55, 66밖에 없으려나? 뚱뚱한 사람들 입는 옷 파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 가자. 라고 노골적으로 저를 놀리듯 말씀하셨죠. 그래서 듣기 불편해진 제 남편이 엄마, 지영이가 뭐가 뚱뚱해. 그냥 임신하고 살이 좀 찐 것뿐이지. 키가 커서 그냥 보통 체격이나 다름없어. 자꾸 그렇게 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세상 서운하다는 듯 나는 우리 지영이가 딸 같아서 챙기는 것뿐이야. 물론 나는 평생을 요정같이 작고 말라서 지영이 심정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나로서 최선을 다해 지영이 챙겨주는 거라고. 너 자꾸 그러면 나 서운하다 얘. 라며 도리어 방방 뛰며 억울해하셨죠. 어머님은 그 어떤 의도도 없고 그저 며느리 걱정하고 챙겨주는 것뿐이라면서요. 솔직히 제가 살찌는 거 볼 때마다 어머님은 즐거워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더 제 옆에 찰싹 붙어 계시고 또 제가 입다 벗어놓은 외투를 구태여 몸에 걸치시고는 세상에 나 지영이 옷에 완전 파묻힌 것 같지? 그치? 라고 하시며 깔깔 웃으셨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 그런 눈치 없는 말에 너무 짜증이 나서 집에 와 남편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시댁 가기도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시댁 가서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나 보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며느리 편드는 아들한테 배신감 느꼈다며 다시는 집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고 오열하시며 화내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시댁이랑 왕래 안 하고,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랑만 안 만나고 아버님 도련님만 뵈어야 했던 사건이 있었네요. 그러다가 아이 낳고 자연스레 다시 시댁 왕래하게 된 거죠. 어머님도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셨고 저도 예민해서 죄송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어머님이 저한테 말조심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영아, 애기 낳았는데도 왜 그대로인 것 같지? 조리원에서 살 좀 안 빼고 나왔어? 저 그래도 10kg 정도는 빠졌는데요. 워낙에 등치가 있어서 그런가? 빠진 티가 영 안 난다. 등짝은 더 넓어진 것 같네? 하시며 어머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딸 같아서 하는 말이야.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렇게 바로 연년생 둘째 아이 임신해 낳았고 둘째가 한 3살 정도 되어서야 살이 비로소 다 빠지더라고요. 아들 둘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처녀 때보다 살이 더 빠졌어요. 172cm에 56kg까지 내려갔었는데 55는 아니더라도 66이 헐렁해질 정도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늘씬하니 저도 만족도가 높더군요. 그래서 애는 둘 낳았지만 치마도 곧잘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제 앞에선 힘들어서 살 빠진 것 아니냐며 안쓰러워는 했지만 남자는 남자라 그런지 날씬해진 제 모습에 웃음을 못 감추더라고요. 제가 짧은 바지라도 입은 날에는 남들이 자기 각선미 보고 아이 둘 낳은 애엄마라고 생각 못하겠다 라고 했죠. 저도 나름 제 모습에 만족해하며 지내는데 어머님은 살 빠져가는 제 모습에 위기의식이라도 느끼는 듯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원래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살 빼면 얼굴 못 나진다. 나같이 날씬한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저더러 다시 살찌라고 윽박 지르시질 않나. 만나서 밥 사주겠다 하시더니 패스트푸드점만 데려가시거나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날카롭게 구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 전화를 늦게 받거나 하면 뭐 하느라 내 전화를 안 받아? 너 나 무시하니?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가 하면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잠깐이라도 거실에 앉아 있으면 너 얼른 와서 파 좀 다듬어. 나이 많은 내가 다 해야겠니? 하시며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죠. 그리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버님이나 도련님이 저 살 빠졌다고 예뻐졌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어머님은 티나게 숟가락을 쾅쾅 내리치며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보기엔 쟤 그대로인데 하나같이 왜 그렇게 유난이야? 라고 하시며 제가 살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애들 때문에 시댁 갔지 그런 시어머니 보면서 어떤 며느리인들 가고 싶겠어요. 저도 시모한테 감정이 점점 상하기 시작했고 기분 나쁠 땐 나쁘다고 직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모랑 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모가 저에게 환하게 다시 웃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드러마는 타이밍이었죠. 제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둘째까지 어린이집 보내고 낮에 제 시간이 좀 생기게 되니 거짓말처럼 살이 다시 찌더라고요. 다시 취직하기 전까지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살부터 대번에 찌더군요. 그래서 결국 다시 60kg 넘어갔죠. 살 빠진 건 애써 모른 척하던 시모가 제가 살찌기 시작하는 건 귀신같이 알아차리더군요. 갈 때마다 너 살쪘네? 저번보다 한 1kg 쪘지? 하시며 웃으시더니 제가 65kg 찍었다고 하자 세상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 넌 살이 좀 있어야 돼. 얼마나 이쁘니? 하시며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더군요. 시댁에 있을 때도 제가 조금이라도 앉아있으면 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저더러 부엌에 오지 말고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제 살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또 며느리가 날씬한 게 죽도록 싫으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고민이 깊은 얼굴을 하더군요.